어느 작은 마을에 피노키오라는 나무 인형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꿈꾸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그를 조각해 만든 예쁜 인형들을 사가면서 그의 동네에는 분명한 서열과 계급이 생겨났습니다. 훌륭하게 조각된 나무 인형들은 상류층으로 대접받으며 여러가지 혜택을 누렸고, 그렇지 못한 인형들은 낮은 계층으로 분류되어 나무밥을 걱정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피노키오는 루소의 사상을 접한 후 마을의 새로운 질서를 제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무지갯빛 가발을 쓴 가장 화려하고 눈에 잘 띄는 나무 인형인 피오나와 강을 건너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피오나에게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설명하면서 만약 모든 나무 인형들이 자발적으로 사유재산을 조금씩 포기하고 그 대신에 모든 나무 인형들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함께 살아가기로 약속한다면 지금의 불평등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피오나는 처음에 의구심을 표했지만 피노키오의 진심 어린 믿음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는 마을 중앙에 있는 큰 나무 밑에서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나무 인형들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새로운 사회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집회를 꾸린 첫날, 마을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지만 피노키오와 피오나의 열정적인 연설을 듣고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피노키오의 제안을 받아들여 모든 인형들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사회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단순히 소유하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각자가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모두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나무 인형들은 이제 하나가 되어 그들의 마을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고 함께 숲을 바꾸며 새로운 자유와 평등이 무엇인지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노키오와 피오나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다른 마을과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작은 마을은 루소가 꿈꾸었던 사회계약의 모범 사례가 되어 많은 나무 인형들에게 기대와 변화를 주는 빛나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이들이 공공의 선을 위해 일하고 법이 없어도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정착하게 된 것이죠. 과연 그것이 꿈만 같은 이야기인지 아니면 모든 인형의 진심이 담긴 진실인지 결국 나무 인형들이 만들어간 새로운 역사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삶의 큰 기쁨으로 여기는 정이라는 젊은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정은 어릴 때부터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싶었고, 그래서 항상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자신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은 동네 도서관에서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에 대한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책에서 싱어는 부유한 사람들이 빈곤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자신의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정은 이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단순히 주변의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넓은 범위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곰곰이 고민하던 정은 마침내 그날 밤 꿈속에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됩니다. 꿈속에서 정은 자신이 커다란 물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물통에는 자기가 가진 시간과 돈이 물처럼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통에 물을 조금씩 나눠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곳에 갈증난 친구들에게 물을 나눠주기 시작했지만 곧 저 멀리서 마실 물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정은 한참을 망설이다 물통에 물을 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기 시작했지만 정작 가까운 곳의 친구들에게는 물이 점점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하던 정은 한 장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자판기처럼 생긴 효율적인 물 분배기였습니다. 이 분배기는 물을 각각의 상황에 가장 필요로 하는 곳으로 정확히 배분할 수 있는 신비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은 그 분배기를 사용해 물을 나누자 신기하게도 물통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있음에도 여전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기기를 사용하면서 그는 자신이 줄 수 있는 물이 사실상 무한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모든 이들에게 물을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꿈속의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했고 그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은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 깬 정은 즉시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자주 기부하던 지역 단체 외에 소액으로도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국제구 단체들을 조사하여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시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도서관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시간을 갖거나 무료로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은 자신이 가진 자원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로 인해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기쁨과 만족감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이타적인 생활 방식을 통해 더 밝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많은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의 효율적 이타주의적인 삶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자원을 조금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결과적으로 그 마을은 서로 돕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이론을 좋아하는 철학 교수인 존이 있었습니다. 존 교수는 학생들에게 앤스콤의 의도, 개념을 재미있게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봅시다. 어느 날 한 마을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상한 슈퍼히어로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의도맨이에요. 이 영웅은 사람들의 행동을 볼 때마다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즉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흥미로워하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존 교수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의도맨은 어느 날 시장에서 토마토를 사려고 하는 한 여자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정말 멋진 토마토를 고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녀는 시장을 떠나 다른 가게로 향했습니다. 의도맨은 그 순간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토마토 파는 상인이 그녀의 친구 메리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고, 때문에 그 가게에서 구매하지 않기로 의도했던 것이죠. 그때 학생들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녀의 의도가 그 가게에서 토마토를 사지 않는 것인 건가요? 교수 존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게 앤스콤이 말하는 의도의 아름다움이죠. 그녀의 행동, 즉 다른 가게로 가는 것이 단순히 충동적이거나 무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의도는 그 행동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의도맨은 또한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친절한 사나이가 매일 아침마다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행동의 의도도 간단하지 않아요. 단순히 고양이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래전부터 동물 보호에 대한 깊은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길고양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돕겠다는 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듭니다. 그렇다면 의도맨은 누군가의 행동이 윤리성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이유와 목적을 본다는 건가요? 존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렇지요. 중요한 것은 행동 자체만이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앤스콤의 이론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녀는 우리의 행동이 단순한 결과로만 평가될 수 없으며, 우리가 어떤 의도로 행동했는지가 윤리적 판단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학생들은 의도맨을 통해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도의 중요성을 실생활에 적용하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수업이었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앤스콤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에 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행동에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앤스콤의 이론은 사람들의 행동을 단순히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통해 인간관계와 사회의 윤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에밀리는 평범한 주부였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언제나 사람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고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감정의 통역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에밀리가 한 번은 아주 특이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오후, 마을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커다란 저택의 주인인 윌리엄스 씨가 에밀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마을 사람들과는 두문불출하는 편이었습니다. 그의 저택은 항상 닫혀 있었고 그와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씨가 에밀리를 찾아온 것 자체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큰 뉴스였습니다. 윌리엄스 씨는 매우 수심에 잠긴 얼굴로 에밀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에밀리, 나는 큰 고민에 빠져 있어. 최근에 나에게 커다란 유산이 주어졌는데 나는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떤 이는 이 돈을 마을이 발전에 기여하라고 하고, 또 다른 이는 내 건강과 행복을 위해 사용하라고 해. 나는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지만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알 수가 없어. 에밀리는 윌리엄스 씨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마음의 무게이론을 소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윌리엄스 씨,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은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는 당신의 감정과 정서에서 비롯된 문제이지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속에서 가장 무거운 감정이 무엇인지 느껴보세요. 윌리엄스 씨는 뜨거운 감정과 함께 눈을 감고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항상 인정받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내 그는 에밀리에게 말했다. 내 마음속에서 가장 무거운 감정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 에밀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산을 사용함으로써 당신이 느끼는 이 감정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세요.
마을을 위해 기여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이 느끼는 기쁨과 만족감도 중요하답니다. 윌리엄스 씨는 에밀리의 조언을 듣고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유산의 일부를 마을 학교에 기부하여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일부는 마을의 공원을 조성하는 데 사용하여 마을 사람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여행을 떠나는 예산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이후 윌리엄스 씨는 자신의 결정을 실행에 옮기며 점점 마을 사람들과 가까워졌고, 마을 사람들도 그를 더욱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에밀리의 마음의 무게이로는 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마을에서도 오래도록 회자되었습니다. 에밀리의 상담실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찾아오곤 했지만, 그날 이후 윌리엄스 씨처럼 자신의 마음의 무게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속마음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결 책임을 깨달은 것이지요.